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동체별 구조조립 최종 단계에 들어서면서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4월 23일 경남 사천에서 카이 조립 생산실 주관으로 KF-X 전방, 중앙, 후방 동체 구조 대조립에 착수했다. 이날 대조립 착수 기념 행사에는 KF-X 사업본부장과 운영본부장 그리고 KF-X 체계 개발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착수식을 통해 KF-X 동체별 구조조립 최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카이는 착수식에 탄력받아 동체조립 등 내년 상반기 시제기 양산 목표에 박차를 가한다. KF-X의 시제기는 총 6대 제작된다. 시제기는 다양한 지상시험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을 하게 된다. 카이는 착수식을 통해 설계 프로그램 화면 속으로 보던 KF-X 실물 형상을 보고 항공기의 크기와 지금까지 소요된 짧은 조립기간 및 카이의 수준 높은 기술력에 감탄했다며 내년 시제기 제작 일정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제휴한 KF-X 공동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이래 2016년 체계 요구조건 검토와 체계 기능 검토를 통과했다. 2018년 기본 설계 검토를 통해 항공기 외형을 확정하고 현재 시제기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날카롭고 각진 외형, 거대한 크기의 무기를 수납하는 내부 공간, 조종석에 설치된 대형 화면,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상징들이다. 1990년 1차 걸프전에서 F-117 스텔스 전폭기가 이라크군을 제압하는 모습을 목격한 세계 각국은 스텔스기 확보에 열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은 스텔스기가 미래 공군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스텔스 열풍에 힘을 실었다. 1차 걸프전으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생산 중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과거에 개발된 기종들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파라 타입은 전투기는 물론 1970에서 1980년대 등장한 F-16과 F-15도 꾸준히 주문을 받으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2030년대 실전 배치될 한국형 전투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F-35의 약점인 빈약한 무장 문제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F-35의 공대공, 공대지 무장은 기존 F-16과 큰 차이가 없고 장거리 지상 타격 능력은 F-15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미 해병대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착륙을 위해 리프트핀을 가동하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 DLB 전략 폭격기나 F-15E 전투기를 포함해 타격 수단이 많은 미국 공군은 대체할 방법이 있지만 공군 규모가 작아 전투기 한 대에 다양한 역할을 맡기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전투기의 기본적 임무인 공중전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산 AIM-13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한 상태다. 중국은 제-20 스텔스 전투기에 음속의 5배 속도로 3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PL-15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다. 러시아도 Su-35 전투기에 사거리 400km의 R-37을 장착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F-35를 직접 타격할 수는 없어도 주기경보통제기나 전자전기 등 F-35의 비행을 지원하는 항공기는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 이에 미국은 2020년대 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AIM-260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보다 늦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F-35에 대한 기술적 신뢰성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의 지난해 11월 평가에서 F-35 소프트웨어 결함이 873건 발견됐다. 작전시험평가국은 F-35에 탑재된 25mm 기관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 FA-50 경공격기 편대가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성능 개량을 거쳤지만 한 세대 이전의 전투기인 F-16V에 대한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미 공군이 최근 F-15X 도입을 결정한 것도 기술적 신뢰성과 무관치 않다. F-15와 F-16은 여러 차례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됐고 대량 생산된 덕분에 저렴하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스텔스의 함정에 빠진 미국과 달리 유럽은 항공무장과 레이더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처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대신 타이푼이나 라팔처럼 기존 방식대로 제작된 전투기를 운용한다. 대신 2030년대 이후를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 기능 등이 포함된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유럽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는 독일, 스웨덴이 합작해 개발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과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했으며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도 갖췄다. 프랑스 해군 항공대 라팔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착항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프랑스 다수의 라팔은 AESA 레이더 장착이 다소 늦었지만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해 강력한 타격력을 자랑한다. 유럽이 미국보다 스텔스 기술이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F-21을 개발할 당시 독일은 스텔스 형상 설계나 도료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레이더를 비롯한 대스텔스 기술의 발달을 염두에 두고 균형 잡힌 설계를 갖춘 전투기 개발로 선회했다. 전투기는 한번 개발되면 수정이 쉽지 않다. 특히 F-35처럼 고도의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기체는 더욱 어렵다. 반면 레이더는 지상, 해상, 공중 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 맞춰 출력이나 파장 등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비용도 스텔스 전투기 개발보다 훨씬 저렴하다. KF-X에 탑재될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방위사업청 제공. KF-X는 F-35보다 스텔스 성능은 낮지만 공격력은 다른 기종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는 타우러스 미사일과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이 성공한다면 2030년대에도 일선에서 활동할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유럽 전투기와 유사한 수준의 기종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셈이다. F-35는 스텔스 성능만큼은 확실한 전투기다. 따라서 스텔스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작전에만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격력을 갖춘 KF-X는 다양한 용도에 쓰일 수 있다. 항공무장과 전자장비를 개량한 포스트 KF-X를 만든다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산 FA-50 경공격기 무장을 강화하는 성능 개량까지 더해지면 공군력 증강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계속 축적할 수 있어 항공우주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FA-50은 필리핀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어서 기술적 향상이 뒷받침된다면 검증된 기체로서 해외 수출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에서 기계가 T-50 훈련기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 카이 제공. 방산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무장체계는 스텔스 성능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KF-X도 무장체계를 더욱 강화한 다면 전력 증강은 물론 해외 수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2년 처음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국산 전투기가 20여 년 만인 내년 5월쯤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명명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일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보증입사업 부문 상무는 KF-X 개발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KF-X는 삼성휴대폰과 반도체, 현대자동차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2002년 11월 소요가 결정됐고 2011년부터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탐색 개발이 진행됐다. 이때 카이에서 30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했다. 이후 약 3년의 기간을 지나 2016년부터 체계 개발이 본격화됐다.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 항공기 형상과 내부 구조를 확정했다. 현재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다. 항공기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에서도 개발 일정 지연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는 KF-X에 예정된 일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 자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KF-X 개발을 위해서는 수십만 개의 부품과 구조물, 기계장치, 전자장비 등이 필요하다. 복잡성과 성능 측면에서 극한의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항공기 개발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적인 일이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개발 인력 확보였다. KF-X 개발 착수 시점에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선박 설계 엔지니어들을 다수 채용해 위기를 넘겼다. 내년 시제기가 출고되면 시험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필요하지만 그런 인원이 부족하다. 특히 항공우주와 같은 산업에서 무소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에 위치해 있어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PDR에서 엔진의 공기흡입구 설계와 전투기 내부 배치 설계가 어려웠다. 공기흡입구는 음속의 2배에 가까운 초음속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한다. 총 8회의 풍동시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금의 공기흡입구 설계를 완성했다. 아름답지 않은가? 또한 초음속 성능을 위해 항공기 단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항공기 내에 탑재해야 하는 엔진, 착륙장치, 2차 동력장치, 비행제어 액추에이터 등을 배치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CDR 과정에서는 중량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 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목표 중량 달성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다. F-35 스텔스 전투기도 중량 목표를 달성 못해 개발 일정이 18개월이나 지연됐다. KF-X 중량 절감을 위해 포상 제도를 운영했다. 총 75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이를 반영, 결과적으로 960kg을 절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량 절감 포상 제도는 대부분의 항공기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카이도 T-50 개발 때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면을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도 어려웠다. 도면은 PDR 이후 15개월 내에 완료해야 한다. KF-X 도면은 13,700장에 달한다. 그 결과 월간 최대 1,700장의 도면을 완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항전 장비의 국산화 결정으로 KF-X 개발 리스크가 높아졌다. 만약 개발이 지연되면 항공기 개발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는다. 그러나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긍정적인 면도 많다. 첨단 전투기는 항전 장비의 가격 비중이 커 항전 장비 국산화는 전투기 단가를 낮춘다. KF-16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130여 대의 항공전자 성능 개량 사업에 약 2조 원이 소요된다. 현세대 전투기들의 항전 장비 발전 속도와 부품 단종 등을 고려할 때 전투기별 1에서 2회의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가 보편화되고 있다. KF-X가 양산되면 추후 성능 개량 사업에서도 외화 유출이 최소화될 것이다. 현재 4대 항전 장비 개발이 순항하고 있어 이러한 장점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체계 개발 기간 시제기 6대와 지상 구조시험 제2대를 제작한다. 또한 우리 공군의 F4 및 F5 대체 물량, 인도네시아 공군 소요량을 제작할 예정이며 그 외 추가 물량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이언버드 시험 장비를 통해 실제 항공기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고장 상태를 시험할 수 있다. 또한 극한의 조건을 상정해 실제 비행시험의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KF-X 성능 검증 항목은 요구도 1만 천여 개, 감항엔진 기준 750여 개의 매우 방대한 규모다. 시험 장비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설계, 제작했다. T-50 개발 당시와 비교해 국내 기술 역량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장비 및 노하우는 한국의 항공기 개발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평가한다.